지난 폭등장 이렇게 겪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문 대통령을 뽑았거든요. 총선 때도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된다고 저 다 민주당 뽑았거든요.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그때 임대 사업자를 묶어놨었거든요. 그 두 채를 법인으로 하고. 왜냐면 법인도 임대 사업자를 하면 세금 혜택도 주고 그렇죠. 뭐 다 한다고 그렇죠. 그래서 뭐 종부세 합산 배제도 네, 배제도 내주고 한다고 해서 했어요. 나중에 든 생각은 가두리 양식장이었고 먹잇감 모으려고 미끼 그렇죠. 던져놓고 다 모이니까 법인은 어차피 저거 투표에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세금을 막 진짜 1억 7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년 동안 2천 종부세를 때려 맞으니까. 선생님 앞으로는 법인에 대해서와 개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힘을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? 일단은 개인으로. 일단은 개인, 네. 개인하고 법인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 봤잖아요. 네. 장단점이 뭐 법인은 이건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개인으로 빌라 월세 위주로 꾸준히 오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법인에 대해서 선입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는 인지는 하고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개인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유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하고 법인을 오랫동안 갖고 오다 보니까 장단점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3, 4년 뒤는 또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개인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 취등록세 때문에 주택을 할 거면 법인은 안 돼요. 여러 개를 하게 돼서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이런 것도 요새 막 경매 많이 한다 하잖아요.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법인이 힘이 있을 텐데 주택은 안 되겠더라고요.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시가격 1억 초과에 대해서 무조건 중과세 12% 받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? 12% 그리고 지난 폭등장 이렇게 겪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문 대통령을 뽑았거든요. 총선 때도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된다고 저 다 민주당 뽑았거든요.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법이 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하는 맞아요.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맞아요, 와이프도 막 웃어요. 제가 이런 얘기하면. 그때 임대 사업자를 묶어놨었거든요. 그 두 채를 법인으로 하고. 왜냐면 법인도 임대 사업자를 하면 세금 혜택도 주고 그렇죠. 뭐 다 한다고 그렇죠. 그래서 뭐 종부세 합산 배제도 네, 배제도 내주고 한다고 해서 했어요. 근데 이게 나중에 든 생각은 가두리 양식장이었고 먹잇감 모으려고 미끼 던져놓고 다 모이니까 법인은 어차피 저거 투표에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세금을 막 진짜 1억 7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년 동안 2천 종부세를 때려 맞으니까 그거는 약간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은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적폐 세력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실제 당사자들은 나한테 너무 그렇죠. 그 1억 7천짜리 일반 빌라가 무슨 적폐라는 생각. 저 월세 70만 원 받아요. 그거 70만 원 받고 이자 떼고 나면 30만 원 남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데 그런 시선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생겼던 것 같고 그때 저도 조금은 불만스러웠던 생각이 뭐였냐면 임대사업자는 들어올 때는 엄청 환영해주면서 친절하게 봤더니 그러면 세율을 막 깎아먹거나 정책을 바꾸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나가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대로 가두리 양식 약간 가두리 양식 가둬놓는다는 묶어놓는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이게 더 법인으로 주택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나고 보니까 법인은 정치인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.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투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 풀어줘도 법인은 제일 나중에 푸는 거예요. 지금 법인만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. 그러네요, 생각해보니까.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게 법인은 너무 드러나잖아요. 이게 임대사업자를 왜 등록했나라고 이제 나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든 게 음지에 있는 임대하는 분들을 자기들 눈에 표로 보기 위해서 끌어냈다고 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. 끌어냈어. 아 얘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받아내겠다. 나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게 그 세금 중에서도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을까. 현황 파악이 정부에서도 조금 안 되니까. 그런 거구나.
얘는 보고 싶었던 거야. 아 그러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법인은 원래 애초에 투명하네. 투명해요. 애초에 어차피 드러나 있으니까 법인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철퇴를 가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철퇴를 가해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 투표장에 몇 명이나 오겠냐라는 이해득실 따지면 법인은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네. 약간 이런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면 법인으로 주택은 안 되겠다. 그러면은 결국은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업체 운영 형태로 가든지 규모가 너무 커졌어. 네, 그게 아니면 주택이 아닌 거 상가, 공장. 근데 그런 건 내가 시드가 안 되고 지금 시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유지는 하고 이제 연체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은 감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은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갈 테니 그때는 오래 유지하면서 신용등급이 좋은 게 또 다른 사업을 하기에도 좋으니까 일단은 끌고 가는 거.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생각하는 거. 그래서 그걸로 월세를 받는 거는 좀 불편하다. 그리고 오래 갖고 가는데 취득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세금, 재산세는 차이점은 없을 것 같고 종부세에 있어서도 종부세.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얘를 내가 사업 용도로. 그래도 장점을 따지자고 하자면 매매했을 때 세금은 좀 유리하겠죠. 양도세에서는 유리한데 선생님이 아까 언급한 게 매매 사업자로 한다 그러면 뭐 상관없죠. 큰 차이가 또 없어요. 생기나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이거 법인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법인은 진짜 지금 몇 년 지나서 든 생각은 법인은 그냥 사업이에요. 재테크나 투자로 법인을 해야지 라고 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. 개인으로 하는 게 속편하고. 아 선생님 생각에는 네. 부동산 법인으로 하는 거에서의 불편함이 생기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는 거에서는 뭐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을 그쵸.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인 거네요. 그래서 선생님은 당분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. 하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나마 선생님은 장부 쓰는 거를 아버님하고 묻어가면서 한다고 해서 네. 비용을 좀 낮춘 거니까 월 기장료 같은 것도 아예 안 나가니까 연말에 재무제표 할 때 그 소득 신고하고 할 때만 30만 원 부모님 하시는 데다 맡겨가지고 같이 하거든요. 1년에 특별한 지출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다른 법인들보다는 좀 가볍다는 그쵸. 생각이 월 드네요. 기장료 그래도 뭐 몇만 원씩 매달 나가는 그런 게 없으니까. 근데 부모님이 또 매도를 하셨거든요. 운영하시던 농장이랑 이거를 매도하셔가지고 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밖에 없어요. 그럼 또 길게 봤을 땐 또 불편한 거네. 네, 그래서 제가 올해 개인 투자도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법인도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내가 법인을 진짜 운영을 할지 안 그러면 진짜 이거 폐업 신고를 하고 이거 싹 다 정리를 할지를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. 그래서 이래저래 딱 맞게 육아휴직도 그러네요. 선생님 삶에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